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도 또 제가 IT 쪽 회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 전반적인 여러 사회 이슈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생업에 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제 회사를 건실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좀 전반적인 그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전반적인 모든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제가 그동안 좀 생각 정리를 한 것들, 그런 것들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게 이제 포물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놨죠. 이제 포물선으로 완만하게 저점을 해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차트인데, 수정이 됐어요. 이번에 떨어진 저점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상 더 빠진다 그러면 이게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자산이 초반에는 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급속히 올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조금 더 각도가 급속도로, 이때는 시총도 훨씬 작고 뭐 하나 가격도 0.02달러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8달러 이렇게 할 때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점차 완만하게. 그래서 이걸 어떤 추세로, 예전에 이제 포물선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추세로 하나하나 각도를 그려놓은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이 추세가 한 번쯤 무너지고 다음 추세를 향해서 만들어 가고, 그리고 또 다음 추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추세의 각을 새롭게 점차 낮추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모든 자산이 이런 식으로 다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한번 변곡점들이 있어요. 변곡점들이 있는데, 요번 그 사건 역시도 사건으로 인해서 변곡점이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변곡점이 사실상 이게 요번에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이게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건 아직 미정이라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요번 추세가 변곡점으로 인해서 꺾여서 다음 그 추세각, 이제 다음에 비트코인의 추세각을 형성하는 네 번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한 번씩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는데 그걸 또 한동안은 따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결국에 그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 자산의 시총의 무게가 또 무거워지고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시장을 컨트롤하는데 힘이 더 이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각도가 조금씩 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후로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사실 모르죠. 모르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지금 뭐 요번에 거의 4,000불까지 갔다 왔죠. 갔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사실상 지금 다우지수 자체나 뭐 한국 코스피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러 증권 시장이 이번 사태 통해서 굉장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한참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되던 어찌됐든 대략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암호자산 시장이 이따가 이제 22, 그 다음에 뭐 미국 트럼프 이런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런 변곡이 나온 이유도 왜 나왔냐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저도 해봤었는데, 이제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비관론자들, 지금 수많은 경제들이 버블에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찾아왔죠. 결국에 오는가 안 오는가, 사실 대부분 뭐 이제 긍정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안 온다, 이번은 다르다라고 하고, 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여러 지표들이나 고용 지표나 뭐 소비 지표나 들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도 대응을 못했을 거예요. 이번에 거의 다 대응 못하고, 그런 긍정론자들은 굉장히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타격을 받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역시도 타격을 안 받냐라고 보면 저 역시도 이번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타격을 봤어요. 타격을 봤지만 결국에 본질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이클상 굉장히 고점에서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크다고 보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이클상 하단에서 데미지가 온 건데 이 데미지가 본질적으로 버블에 의해서 왔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신용 경색에서 이제 모든 자산을 지금 다 팔아야만 결국에 이런 상황을 결국에 회사가 살아남고 개인이 살아남고 하려면 모든 자산을 지금 다 처분을 해야만 결국 돌아오는 빚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감당을 하려면 그걸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자본들도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고 속출돼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더 큰 자본이 더 작은 세력 자본을 잡아먹는 그런 지금 약육강식의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신용 경색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계속 이제 저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 차트예요. 요번에도 금이 같이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금이 이게 보시면 위에 게 이게 다우지수 선이고 이게 이제 골드 선인데 골드도 지금 폭락을 했죠. 다우지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골드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신용경색으로 골드도 팔아야 되고 주식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회사채는 팔아야 되는데 회사채는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처분해야만 그동안 레버리지를 통해서 빚을 통해서 기업을 뭔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던 모든 산업군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골드도 처분하고 안전자산도 처분하고 비트코인도 처분하고 다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증거로 2008년도에도 이때 다우지수가 역시 폭락을 할 때 다우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때도 골드도 역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골드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여기에서 보면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124%에서 뭐 많이 떨어졌어요. 골드도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다우지수는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골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신용경색을 이때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와 그 다음에 뭐 회사채 매입을 이제 연준에서 그때 벤버네키가 그냥 직접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 국회 동의 없이 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연준 의장에서 이제 나가리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돈의 유동성에 그 경색이 해결이 좀 되면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2008년대처럼 똑같이 금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 역시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따라서 갈 거다. 그러니까 요번에 극복이 되고 나면 유동성이 극복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거다. 그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더 빠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빚이잖아요. 빚인데 이게 얼마냐고 하면 23경 달러예요. 23경 달러. 그래서 빚이 사실상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상 빚을 갚기는 불가능하고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버거운 상황인데 이 지금 빚은 미국 정부의 빚은 결국에 연준 돈 찍어내는 사기업 그들한테 있잖아요. 금융 세력들한테. 근데 그들은 돈을 그냥 무한정 이제 찍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도 이제 좀 보면 유럽중앙은행이 결국에 뭐 미국의 빚을 보여줬지만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예요. 1000조의 이제 긴급 채권 매입, 긴급 채권을 매입 안 하면 뭐 도이치뱅크부터 뭐 수많은 회사들 이제 다 망가지고 이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유럽 연준이 안 한다고 하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 다 붕괴가 일어날 테니 그러면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데들도 다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가 나면 안 되니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앤드류 양이나 그 다음에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제 MMT 민주당이 얘기했던 우리가 작년에 MMT를 결국에 미국에서도 시행을 할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사람들이 일자리 잃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AI나 기계가 대체한 그 노동력 시장을
사람이 잃게 되면 결국에 기본소득제를 해야만 사회가 유지된다. 안 그러면 이제 붕괴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달러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2001년도와 2008년도에도 위기 때 이때도 뭐 300달러, 600달러씩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보자 이거죠. 그때 같은 경우 위기 때는 공급망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금융 그 세력들 그다음에 이제 월가 등 이제 금융 자본들의 탐욕에 의해서 사실상 파생 상품을 너무 계속 찍어내고 또 찍어내서 돈을 이제 쉽게 벌려고 하다가 붕괴가 된 사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붕괴와 그 다음에 소비망의 붕괴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금융시장의 붕괴 모든 이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그런 시장의 붕괴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처럼 뭐 300달러, 600달러를 일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CR도 안 먹히고 계속 이제 증시는 폭락을 하죠. 그러면 지금 예전처럼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고 하면 그 돈이 개인들한테 가서 소비가 되고 뭔가 다시 이제 기본 바닥이 살아나는 그렇게 돈이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효과 좋은 그냥 개개인들한테 돈을 뿌리자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냥 단기간에 한두 번으로 돈을 뿌리는 걸로 끝날 것이냐. 근데 결국에 뭐 요번에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한 번 더 뿌리자 아니면 뭐 6개월 뒤에 더 뿌리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한 2주 간격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겨우 뭐 주급 형태를 뿌리고 이런 형태로 거의 매달 돈을 어느 정도 하는 정말 기본소득제 형태로 아예 가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과 사회가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수많은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없고 그냥 이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휴지가 되고 돈 자체가 정말 자기 식료품 얼마를 살 수 있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의 여력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하지만 웬만큼 돈이 꽤 있던 뭔가 기득권 아니면 정말 기득권에 못 가더라도 그 다음에 좀 사회의 상위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눈치를 챌 거예요. 이런 소득제가 되는 순간 세금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돈이 기존 돈의 이제 피아트 머니가 굉장히 가치가 희석되는 거를 눈치를 채면 그 다음부터는 실물 금은 그 다음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암호자산에 눈을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때가 되면 이미 그 암호자산들 같은 경우는 제 갈 길을 찾아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또 하나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 나가겠죠. 아까 이제 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금이 이런 식으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상승을 해 나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지금 차트들이 신용 경색으로 무너졌다라고 해도 지금은 어느 하나 자산이 안전한 게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달러가 지금 최고예요. 왜냐하면 요 한 몇 개월 동안은 달러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곳에서 달러를 원하고 신용 경색을 위기가 왔기 때문에 너도나도 자산을 팔아서 붕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총알을 갖고 쓰는 건데 결국에 이런 지금 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면 언젠가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뭐 6개월 만에 무너진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길면 뭐 1, 2년 이 정도 뭐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안에 천천히 무너져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돈을 결국에 당장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체크 이제 수표로 끊어주겠지만 나중에 한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뭐 카카오톡 전 국민이 다 깔고 있죠. 거기에 카카오톡 지갑에다가 그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코인으로 주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해서 주는 형태. 그런다고 하면 암호화폐를 대중화 만드는데 한 큐에 그냥 이제 한 번에 대중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하나의 뭔가 수량이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코인이 될 거고 또 다른 뭐 구글 코인, 페이스북 코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암호화폐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게 급격히 이번 사태로 인해 굉장히 빨라졌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이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그런 지금 사태로 이끌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신용화폐를 언제는 한 번은 화폐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고 붕괴가 일어나면 결국에 그들이 제일 두려운 거는 수많은 대중들이 아예 붕괴가 일어나서 너도 나도 못 먹고 살겠다 해서 다 때려 부시고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게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결국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머니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정당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필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로 지금 코인베이스,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래소인데, 여기서 구글페이 연동해서 암호화폐를 구글페이 연동해서 바로 결제에 쓰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쉽게 결제가 되는 시대로 조만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도 지금 이제 벡트에서 앱을 내놓기 직전이죠. 그럼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세상이 올 거고, 결국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코인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코인의 춘추전국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수면 아래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중들한테는 알려지진 않죠. 대중들한테는 지금 정말 패닉을 만들어서 이 지금 난리가 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모든 자산을 떡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자산들이 떡락을 하는 와중에 웬만큼의 기득권들 역시도 다 포기해서 정말 소수의 0.0001 기득권이 그 한 1%의 기득권 갖고 있던 사람들 것까지도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양극화, 그러니까 정말 0.0001%의 부의 세력이 나머지 수많은 대중들을 다 이제 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웬만한 올가의 세력들 같은 경우도 붕괴를 시켜서 결국에 붕괴가 되면 결국에 건실한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는 돈을 벌 텐데 주식이 버블이 있다가 꺼지면 저평가된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100을 갖고 이제 1000 중에 한 900을 갖고 있던 세력 중에 나머지 100 중에 100을 갖고 있는 세력이 웬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것까지도 다 뺏는 거죠. 그래서 정말 1000 중에 거의 999를 갖는 세력이 나타나고 1만 대중이 갖는 이런 형태의 부의 재분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버블이 한번 꺼지는 와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탐욕을 통해서 벌어왔던 수많은 금융 세력들, 작은 금융 세력들은 이번에 다 나가리가 되고 정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던 올드머니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부를 그들 위주로 재편하는 그런 형태의 한번 그 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XRP 차트를 좀 보면 좀 안 좋은 이제 이야기를 저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뭐 XRP 손해 구간이고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 드렸던 지금 골드 신용 경색을 통해 골드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XRP도 빠지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물론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빠졌을 때 더 사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지금 시장에 사실 신규가 진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지금 다우지수 자체가 여기서 더 붕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더 붕괴를 한다라고 하면 XRP 같은 경우는 다음 지금 저항 지지라고 보는 데가 거의 한 환율까지 고려를 하면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800원, 900원 정도까지 800원, 900원이 아니라 80원, 90원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100원. 제가 보는 건 100원이나 88, 90원 이제 이 정도 왔다 갔다인데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물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빠진다 안 빠진다는 거냐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사기꾼이라고 보고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모르는데
빠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XRP 리플사가 갖는 이 가치에 대한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일을 잘하고 있고 XRP는 실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암호자산은 결국에는 암호자산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돈의 압도적인 양이 많아지는 시대로 가면 결국에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이런 이제 암호자산들 중에 시총 상위들은 결국에 제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하면 뭐 손절을 꼭 하셔가지고 팔고서 뭔가 지금 뭐 다우지수가 폭락을 하고 코스피 폭락을 해서 신용 경색 때문에 기업들이 막 모든 자산을 다 팔아야 되는 이제 가게들도 결국에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뭔가 대출을 더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암호자산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암호자산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치닫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 시장은 좀 지켜보시고 결국에는 이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이게 100원이 온다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원이 온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히 살 거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저는 지금 전혀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아야 될 만큼 이제 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신용경색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좀 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혹시나 더 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한참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그려놨던 거죠. 이제 환율이 이런 식의 파동 한 번, 그 다음에 다음 파동, 그래서 다음 파동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여기에요. 거의 1280원까지 왔는데 1300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1350원, 60원을 넘는다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환율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마 슈팅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코스피를 주식을 팔고 결국에 미국의 이제 외인들이 외국인이 한국의 코스피나 뭐 코스닥 같은 주식을 팔고 그대로 달러로 바꿔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주지가 떨어지는데 골드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진다. 이것처럼 한국의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아깝지만 결국에 외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고객 자산 같은 경우 기업들이 펀드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이걸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저평가라고 해도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비트코인이 지금 싸다라고 해도 신용 경색이기 때문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해도 팔고 나가야 되는 거고, 골드도 똑같고.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원화를 들고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XRP나 이런 건 달러라고 보고요. 그나마 달러, 캐나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엔화 이런 통화보다는 사실 원화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낮기 때문에 낮다고 하죠. 가치가 더 이제 낮아서 결국에는 원화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더 들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은 굉장히 지금 사실 좀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고 이 이후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지금 이후에 지금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잖아요. 폭락을 하면 보통 빠르면 3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은 조짐이 오고 6개월 뒤, 3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에 조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조짐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매수세는 아예 사라졌겠죠. 근데 매수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가게들이 이제 기업들 처음에는 이제 기업들이 좀 무너지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시대가 오면 부동산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회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실직을 하면 또 실직을 하는 가게 사람들이 부동산에 이제 대출 상환을 못 갚고 그러면 또 연쇄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는, 그래서 3개월 6개월 뒤부터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한국이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만에 하나를 대비하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 내가 대출 상환을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전세 들어왔던 집에 집주인이 망해서 아니면 역전세가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사례들이 막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초기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방송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금과 은 같은 경우 실물도 사놨어요. 금과 은을 사놨었는데 이미 뭐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실물 금은 가치는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안전자산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요새 금, 은 같은 경우 실물이 막 은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품절돼 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뭐 정말 난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종이 금은 시장과 이 실물 금은 시장이 따로 노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굉장히 보여주는 하나의 극단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대비를 조금이라도 해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